우리말을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입니다. 영작의 원리 1 코너입니다. 영작에는 순서가 존재한다. 우리말을 영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작 순서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의 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말의 주어를 영작해야겠죠. 주어란 어떤 형태일까요? 쉽게 말씀드려 우리말의 단어에서 끝이 는, 이가, 는, 이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에서 그녀는 는으로 끝났죠. 이 문장에서는 은으로 끝났고요. 이 문장에서는 가로 끝났고요. 이 문장에서는 이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그가, 그것이, 이게 주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말의 서술어를 영작해야 한다고 했죠. 서술어는 어떤 형태인가 구별 방법은요. 우리말의 단어에서 끝이 다로 끝나는 것이죠. 앞 문장에서처럼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다로 끝나죠. 된 다로 끝나고요. 썼 다로 끝났고 모자이 다에서 이 다로 끝났습니다. 말했다, 된다, 썼다, 이다. 이것들이 서술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을 영작합니다. 서술어 앞은 다음 문장을 통해 알아봅시다. 비밀을 하나, 이 부분이 서술어 앞이죠. 말했다라는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앞은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나비가가 해당되죠. 다음 문장은 썼다라는 서술어 앞에 있는 말, 그 편지를이 서술어죠. 이 문장에서는 이다의 앞에 있는 말, 내 동생의 모자가 서술어입니다. 자, 그럼 영작의 원리를 통해 다음 문장들을 실제로 영작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작의 순서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의 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그녀는 비밀을 하나 말했다. 서술어, 죄송합니다.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의 순으로 한다면 주어는 그녀는이죠. 서술어는 말했다이고요. 서술어 앞은 비밀을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영작하면 그녀는 she, 말했다는 told, 비밀을 하나, secret, 비밀이죠. 비밀을 하나이니까 a secret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것은 나비가 된다.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으로 영작을 해봅시다. 주어는 그것은 있죠. 서술어는 된다. 서술어 앞은 나비가입니다. 자, 그것은 영어로 it죠. 된다. become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단수일 경우 it은 단수라고 하죠. 서술어도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죠. 따라서 이때 become 다음에는 s를 붙여야 되죠. 나비는 butterfly. 그래서 보통 a butterfly라고 하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영작해 봅시다. 그가 편지를 썼다. 영작의 순서는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이죠. 주어는 그가, 서술어는 썼다. 서술어 앞은 그 편지를 이죠. 그가, 영어로는 he, 썼다는 쓰다가 write죠. 썼다는 과거형 wrote가 되겠고요. 그 편지를 더를 쓰죠. the letter 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자이다.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을 봅시다. 그것이가 주어이고요. 이다가 서술어이죠. 서술어 앞은 모자가 되죠. 따라서 it, 그것이죠. 이다는 비동사를 쓰면 되죠. 그런데 주어가 it이니까 is가 되겠고요. 모자는 cap, 그래서 a cap로 됩니다.
야, 그런데요, 이 보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술어라고 했는데,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로는 존재하지 않고, 두 단어로 돼 있는 경우가 여기 보이는 우리말의 배고프다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말 서술어에 해당하는 마땅한 동사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술어 영작의 순서가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 부분은 be 플러스 형용사로 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로 된 단어가 없는 경우에 그 경우는 서술어를 be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하면 된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는 배고프다. 일단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의 순이라고 했죠. 나는 배고프다와 그것은 비싸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해서 나는, 그 다음에 그것은 비싸다 해서 그것은, 이 둘은 주어이죠. 나는은 I고 그것은 it로 받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서술어를 영작하는 건데요. 서술어가 한 단어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be 플러스 형용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는 바쁘다에서 바쁘다라는 동사가 한 단어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비싸다도 한 단어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be 플러스 형용사로 써라. 그러면 be 플러스 바쁜이 되겠죠. be는 그대로 be, 바쁜은 busy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싸다도 마찬가지겠죠. be 플러스 비싼, be 플러스 비싼은 영어로 expensive. 따라서 it is 영작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말 중에 영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작을 할 때 우리말 모두를 영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 부분에서 은는 이가와 목적어 부분 중 을을 부분은 영작을 안 합니다. 다음 두 문장을 통해 좀 더 이해해 봅시다. 그들은 눈을 좋아한다와 그들은 학교에 간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작 순서에 따라 영작해 보면은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의 순으로 영작을 하죠. 그들은 주어입니다. 그들은 눈을 좋아한다. 그들은 학교에 간다. 그들은 주어이고요. they가 되죠. 마찬가지고요. 서술어를 영작하면 서술어 좋아한다가 되고요. like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go가 해당이 되고요. 이때 서술어 앞은 첫 번째 문장은 눈을이 서술어 앞이고요. 그래서 snow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학교에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school만 붙여서 they go school 하면 완전하지 못한 영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위에서 영작이 안 된 글자를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그들은의 은, 눈을의 을, 또 밑에 문장에 그들은의 은, 그 다음에 학교에 애가 영작이 안 돼 있습니다. 영작에서 제외되는 글자를 처음에 주어에 해당되는 은는 이가와 목적어에 해당되는 을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모두 영작 대상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 을은 영작을 안 하는 부분이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교의 애는 영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they go school이 아니라 they go, 학교에 애에 해당되는 to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영작을 할 때 서술어 앞에 있는 몇 단어의 글자는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영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간다 세 부분으로 우리말은 나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어고 간다는 서술어에 해당되고 서술어 앞은 학교에죠. 주어는 그대로 그들은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는 간다로 하고 서술어 앞에는 학교에라고 볼 때 학교에는 학교와 에로 합쳐진 말입니다. 학교에를 영작할 때 학교를 먼저 쓸지 에를 먼저 영작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좀 전에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술어 다음에 오는 말의 순서는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그렇다면 서술어가 여기서는 간다지요. 간다 앞에 있는 학교에 중에서 학교와 애가 더 간다에 가까이 있죠. 학교는 조금 더 떨어져 있고요. 따라서 영작을 할 때는 애를 먼저 영작하고 학교를 나중에 영작한다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그들은 they죠. 간다는 go고요. 어디 애 할 때에는 to가 되고요. school이 되죠. 따라서 they go to school 이라는 영작이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그들은 등산을 좋아한다. 일반적인 영작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서술에 가까운 순으로 영작합니다. 주어는 그들은이죠. 서술어는 좋아한다. 서술어 앞은 등산을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영작에서 제외되는 글자가 있겠죠? 주어에 그들은의 은, 서술어에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서술어 앞에 해당되는 말 중 등산을에서 을은 목적어를 가리키는 걸로 영작에서 제외되죠. 따라서 주어인 they, 서술어인 like, 그 다음에 등산을, climbing을 등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they like climbing으로 영작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주어는 그는이죠. 서술어는 공부한다겠고요. 서술어 앞은 학교에서지요. 여기서는 영작에서 제외되는 말은 그는 이라는 주어의 는은 영작에서 제외되겠죠. 그럴 때 학교에서라는 부분을 보면 학교와 에서로 나뉘겠죠? 그럴 때 학교를 먼저 영작할까요? 에서를 먼저 영작할까요? 그런 학교에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서술어는 공부한다죠. 서술어 가까이 있는 순으로 영작해라. 그러면 에서가 먼저이죠. 학교가 나중이고. 따라서 영작의 순은 에서 플러스 학교입니다. 그러면 영작을 해보면 그는 he, 공부한다는 studies, 그 다음에 에서를 먼저 합니다. 어디에서 할 때 에서는 at이죠. school. 이렇게 영작이 됩니다. 쉽죠?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그녀는 고양이들과 함께 산다. 이런 순으로 영작을 하죠.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은 고양이들과 함께가 서술어 앞이죠. 고양이들과 함께는 고양이들 플러스 뭐뭐와 함께로 합쳐진 거죠. 그러면 고양이들과 함께에서는 어느 부분을 먼저 영작을 할까요? 서술어가 산다죠. 서술어 앞에 있는 말 순으로 한다. 서술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일단 뭐뭐 함께죠. 그 다음이 고양이들. 따라서 뭐뭐 함께 다음에 고양이들을 영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she lives,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인 with cats. 이렇게 영작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는 8시에 일어난다. 주어는 그는, 서술어 일어난다. 서술어 앞 8시에. 8시에는 8시와 애가 합쳐진 거죠. 8시와 애 중에 무엇을 먼저 영작할까요? 봅시다. 그는 8시에 일어난다. 일어난다가 서술어죠. 앞에 바로 있는 말은 애고 8시는 좀 더 떨어져 있죠. 따라서 영작은 뭐뭐에, 어디에 애부터 먼저 해석하고 영작을 하고요. 8시를 영작합니다.
He gets up. 뭐뭐에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는 at이죠. 8 o'clock 이라고 영작합니다. 어때요? 잘 이해되시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는 가르친다 영어를. 영작에서 제외되는 말들이 여기 있죠. 주어의 그는의 는, 그리고 서술 앞에 있는 말 영어를의 를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말로 생략이 되죠. 영작에 제외가 되죠. 이 를은. 따라서 그냥 he teach English. teaches인데 teach라고 제가 써놨네요. 잘못 썼네요. 어쨌든 영작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작의 원리 3코너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꾸며주는 단어는 꾸밈을 받는 단어 앞에 위치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꾸며주는 단어는 꾸밈을 받는 단어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 속에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룰 때 그것의 영작 순서는 우리말 그대로의 순서이다를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이 있죠. 이 예문들을 보시고 수식관계에 있는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자, 1번은 여기 빨간색으로 올라온 부분, 나의 방을, 이 부분이 수식관계 있죠. 나의, 이 부분이 방을 수식해 주고 있죠. 수식해 준다는 말은 꾸며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새 옷을이고요. 3번 문장에서는 나의 친구는, 그리고 매우 늦게도 매우가 늦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4번은 어떨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죠? 그의 이야기를. 5번을 보세요. 5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세요. 매우 아름다운이 있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여기 있습니다. 합치면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수식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방을 해서 나이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방을은 꾸밈을 받는 말이죠. 새 옷을 에서도 새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옷을은 꾸밈을 받는 말이죠. 나의 친구는 해서 나의는 꾸며주는 말이고 친구는 꾸밈을 받는 말이겠죠. 매우 꾸며주는 말이고요. 늦게 꾸밈을 받는 말이죠. 4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고요. 그 뒤에 있는 그의 꾸며주는 말이죠. 이야기를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5번을 보세요. 자, 보세요. 매우 아름다운. 요 두 단어의 관계도 매우는 꾸며주는 말이고 아름다운은 꾸밈을 받는 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말이 되고 목소리가 꾸밈을 받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시된 부분을 한번 영작해 봅시다. 영작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대로, 우리말 순서대로 영작한다. 그럼 1번을 보세요. 나의 하고 방 이렇게 영작하라는 얘기죠. My room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은 new clothes 하면 되겠죠. 3번은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my friends 하면 되겠고요. 매우 늦게는 very late 하면 되겠죠. 4번 many people 하면 되고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 하면 되겠죠. 자, 5번은 매우 아름다운 할 때는 매우 so beautiful.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할 때는 아름다운은 beautiful이었고요. 목소리 voice였죠. 그러면 전체를 영작해 볼까요? 두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영작의 순서 어떻게 됐죠? 기억나시죠? 영작 순서는 주어를 먼저 영작한 후 서술어를 하고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을 영작한다. 주어 I죠. 서술어 cleaned고요.
그 다음에는 서술 앞에 있는 말 my room을 영작하면 되죠. 2번을 갑시다. 주어 she, 서술어 샀다 bought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술 앞에 있는 말 new clothes를 영작합니다. 나머지 3개도 같이 합시다. 3번을 봅시다. 이번 영작 순서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에 순서로 한다. 따라서 주어 먼저 합니다. My friend가 주어죠. 그 다음에 서술어 한다. 왔다. came이 되죠. 매우 늦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Very late. 4번 many people 주어죠. 서술어 들었다. heard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앞에 있는 말 his story 쓰면 되죠. 5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주어 she 썼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가지고 있다? has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서술 앞에 있는 말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꺼번에 쓰면 되겠죠. 네, 어떠세요? 이해가 됐죠? 자, 이상으로 영작의 3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의 원리 4 코너를 시작합니다. 서술어 다음에 오는 말들의 순서를 외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서술어 다음에 오는 말들의 순서를 외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는 말에 있어서 장소, 시간, 방법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것들의 영작 순서는 장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방법이 마지막에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온 말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주어와 서술에 온 말이 이 문장에서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온 말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온 말은 어제 여기에 비행기로가 해당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아주 늦게 집에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있는 말이네요. 4번의 경우는요. 도서관에 걸어서가 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온 말인데 이 말들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1번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를 분석해 봅시다. 먼저 매일은 시간과 관련된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는 방법이고요. 방법 어떻게 학교 갔나?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고 방법이고요. 학교에는 장소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 방법, 장소와 관련된 말을 장방시라고 외우기도 했는데 2번을 봅시다. 어제는 시간이고요. 여기에, 저기에 장소죠. 비행기를 타고 이건 방법이겠고요. 3번은 지난밤에 아주 늦게 이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집에 장소겠고요. 방법은 없네요. 이 문장에서는. 4번은요. 도서관에 장소죠. 걸어서 방법이죠. 여기는 시간이 없네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영작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하냐? 시간, 방법, 장소가 이렇게 섞여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순서가 일정치 않게 와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방법이 장소 앞에 오고 어느 경우에는 장소가 방법 뒤에 오고 등등 이렇게 섞여서 오는데 영어에서는 일정합니다. 일단 장소를 먼저 쓰고요. 방법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영작 원리의 기본 원칙은 주어를 먼저 써라. My brother. 1번 같은 경우에는 내 동생은 my brother죠. 2번은 그는이니까 he고요. 주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서술어를 써야겠죠? 서술어.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다는 go죠. 근데 my brother가 단수예요. goes가 되겠죠. 2번 도착하다가 arriv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서술어 앞에 있는 말 1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그렇다면 일단 먼저 장소, 그 다음 방법, 시간 순이라고 그랬죠? 장소. 1번은 학교에가 장소죠. 방법은 자전거를 타고가 방법이고요. 시간은 매일입니다.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학교에는 아까 전에 영작의 원리 2에서도 설명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는 학교 플러스 애입니다. 근데 애가 서술어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애를 먼저 영작을 하고요. 학교를 영작합니다. to school이 되죠. 자전거를 타고는
이건 그냥 외우기도 하죠, 보통. by bicycle이라고요. 매일은 everyday.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오면 장소는 여기에죠. 여기에. 방법은 비행기로고요. 비행기로는 비행기를 타고란 말로 좀 의역을 하면 되겠고요. 시간은 어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here, 비행기를 타고 by plane 하면 되고요. 어제, yesterday 하면 되죠.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주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서술어 오고요. 그리고 그 서술어 앞에 있는 말들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있는 말, 장소, 시간, 장소, 4번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네요. 3번은 장소, 시간만 와 있죠. 방법은 안 나와 있고 4번 나는 도서관에 걸어서 갔다 부분은 장소, 도서관에 나와 있고 방법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3번부터 봅시다. 주어는 he, 아니죠. 주어는 그는. 그래서 he가 되고요. 서술어 왔다죠. came이 되겠고요. 장소는 집에니까 집에, 집 플러스 애가 먼저 오고 집이 나중에 오고 영작할 때는요. at home이 되고 시간 지난밤에 아주 늦게 so late last night 이렇게 씁니다. 나는 I가 되겠죠. 서술어 갔다 went가 되겠고요. 장소 도서관에 도서관 플러스 M입니다. 그럴 때 at the library 그리고 걸어서 on foot라고 외웠죠. 자, 이상으로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이 장소, 방법,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소, 방법, 시간의 순으로 영작해라 였습니다. 영작의 원리 5번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말 명사를 개별적으로 영어로 옮길 때는 우리말 명사 그대로 영어로 옮기게 되지만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명사는 그 바로 앞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부정관사죠. 또는 정관사, 더가 정관사죠. 정관사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명사가 하나의 개수이며 셀 수 있는 경우일 때는 명사 앞에 어나 더를 붙여야 한다라는 설명인데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면 그냥 책상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데스크라고 하겠죠. 이렇게 명사를 개별적으로 영어로 옮길 때 이걸 개별적으로 옮길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데스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스크를 문장 속에서 쓴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는 책상이 하나 있다. 책상이 있다. 나는 책상을 가지고 있다 할까요? 나는 책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책상. 그러면 I have desk.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책상이 하나겠죠? 여기서 표현할 때는 a desk. I have a desk 해서 어가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관사의 정체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영작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 관사 부분인데요. 우리말에는 딱히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관사에는 어나 언 이런 부정관사와 더라는 정관사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관사가 우리말 표현에는 없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 빼먹기 쉽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럼 관사는 언제 쓸까요? 관사의 사용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말들을 영작할 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사의 사용예입니다.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를 쓰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경우죠. 예를 들면 예문으로 그는 아침으로 샌드위치 한 개를 먹었다. 샌드위치 한 개. 그러면 sandwich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또 두 번째로는 동물이나 식물 종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요. 개는 충직한 동물이다. 그럼 개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럴 때 dog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종류나 직업을 설명하는 경우. 종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직업은 뭐 이해가 쉽게 되죠.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다. 피아니스트. 직업 맞죠? 그럴 때 pianist 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사, 정관사 더의 사용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앞에 언급된 명사 앞에서 명사가 언급됐다. 그러면 더를 쓰는 겁니다. 나는 책을 한 권 샀는데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그 책, 앞에 책을 언급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책은 앞에 책은 일반적으로 책 한 권 할 때 아까 정관사 어를 배운 그런 어묵 하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그 책은 앞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를 써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더를 씁니다. The sun, the earth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악기 이름 앞에서 더를 씁니다. 피아노 아닙니다. The piano, the violin 이런 식으로 더를 씁니다. 자, 그럼 한번 영작 연습을 해봅시다. 1. 나의 아버지는 작곡가이시다. 해볼까요? 두 번째, 지구는 태양 둘레를 움직인다. 이것도요. 3. 나는 노트 한 권을 샀다. 4. 길이는 기목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를 영작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구, 태양, 노트 한 권, 기린, 긴목, 긴목은 아니네요. 바이올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1. 나의 아버지는 작곡가이다 라는 문장에서요. 이 부분에서는 정관사나 부정관사, 관사를 쓸 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작곡가이다. 직업을 나타내죠. 그래서 작곡가, composer, 작곡가입니다. composer 앞에 어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영작의 순서 기억나죠? 주어 먼저 하고 서술어, 그 다음에 서술어 앞 이런 순으로 영작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이 주어예요. 서술어는 이다고요. 서술어 앞은 작곡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하면 되겠죠. 이다. my father is. 비동사가 이다인데 my father와 연결되는 건 is죠. 다음에 작곡가 a composer 하면 됩니다. 마침표 찍어주고요. 두 번째 문장. 지구는 태양 둘레를 움직인다. 이 경우에는요. 정관사 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 이 경우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지구, 태양.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고 봐야죠. 이럴 때 the earth, the sun 씁니다. 자, 영작의 요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 서술어 앞이죠. 주어 지구는 움직인다 서술어 그 앞이 태양 둘레를. 자, 그러면 봅시다. 지구는 the earth죠. 움직인다. move가 움직이다죠. 단수니까 moves. 태양 둘레를 먼저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들이다 하면 서술어에 가까운 단어부터 먼저 해라. 태양 둘레를부터 먼저 하고 태양을 쓰고. 쉽죠? 3번. 나는 노트 한 권을 샀다. 자, 여기서는요.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 부정관사 어를 쓴다. 노트 한 권. 어떻게 표현할까요? A notebook 하면 되죠. 자, 영작 순수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나는 이게 주어고요. 샀다는 서술어고요. 서술어 앞은 노트 한 권입니다. 자, 주어 I 됐고요. 샀다.
어떻게 합니까? 썼다. 영어로 bought. buy의 과거형, 노트 한 권, a notebook. 마침표 찍고요. 네 번째입니다. 길이는 긴목을 가지고 있다. 이때도 어를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느 경우냐? 동물이나 식물종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 기린. 그 다음에 또 개수가 한 개라는 걸 표현하는 경우. 기린. 이거는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 다음에 긴목. 긴목은 하나겠죠. 그래서 한 개. 이것도 해당됩니다. 길이는 giraffe. 그래서 a giraffe이라고 하고요. a long neck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작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주어, 서술어, 서술어 앞. 주어는 a giraffe이 되고요. 동사는 단수니까 has, 가지고 있다. has a long neck. 마침표 찍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겁니다. 여기서는요,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인데 악기 이름 앞에서 쓴다고 그랬죠? violin 해당됩니다. 그래서 the violin. 그럼 영작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쓰죠. 좋아한다. like.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먼저 오죠. 연주하는 것 to play라고 하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play the violin 마침표 찍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는 우리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영작하는 경우 부정관사나 정관사 같은 관사 처리 오늘 확실하게 배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